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도 우리 4장 미분의 개념에 대하여 이야기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유튜브로도 같이 찍고 에버택으로도 해서 블랙보드도 올립니다. 또한 혹시나 해서 워낙 저장 용량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유튜브에도 찍어서 같이 올립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만 올리면 또 학점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뭐 출결까지도 정확히 하라고 하는 게 또 교육부 지침이죠. 저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좀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기업이나 국가, 개인이 스스로가 알아서 출석도 하고 공부를 해야지, 정부가 출석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출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정확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블랙보드에 올려서 출결이 됐는 것만 인정을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블랙보드에 수업을 올리고, 유튜브는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좀 자율성을 주어서 학생과 교수 또 스스로가 알아서 좀 잘하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출석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까지 교육부가 간섭을 해야 되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출석을 안 부르죠. 뭐 알아서 비싼 등록금 내고 왔는데 본인이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교수가 출석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체크하는지 참 이해가 잘 안 가죠. 어쨌든 우리가 법을 따라야 되니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제 수학 미분의 개념입니다. 직선의 기울기. 이제 요거는 제가 블랙보드에서 한번 했는데 녹화했는 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또 2번 반복하는 수업입니다. 이게 참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블랙보드에 뭐 수강 신청 기간부터 해서 막 그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블랙보드가 좀 불안정하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다음 카페도 운영하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블랙보드에 있는 것도 저장 이렇게 용량이 좀 적다 그래서 계속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영상을. 그죠? 당초는 일주일이 지나면 삭제하기로 했는데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 못한다고 해서 일단은 삭제하지 말고 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에 올라가 있는 것은 빨리빨리 보셔가지고 하시고, 필요하면 뭐 반복해도 좋다. 그죠? 직선의 교육인데요. 우리 경제학이라든지 경영학에서는 적분은 하지 않아요. 적분은 이제 면적인데, 우리가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미분만 하는데요. 미분은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변화량입니다. 그게 바로 미분이다. 기울기. 그죠?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 어떻게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 한 30만 원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부모님의 용돈을 가장 적합하게 쓸까? 학생들이 알아서 잘 하는 거죠. 여러분들 30%는 차비, 30%는 밥값, 30%는 뭐 옷이나 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최적이다. 최적화. 내가 알아서 최적하게 맞게 필요에 따라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죠? 다. 보시면 Y하고 F는 내가 항상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Y하고 F는 똑같고, 여기가 Y고 여기 F입니다. 그죠? 그 Y하고 F는 항상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라고 하는 것이 변화량이에요. 그죠? 변화량. 델타는 항상 변화량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X2가 X1보다 나중에 있는 거죠. 나중에서부터 X1을 빼고 Y도 Y2에서 Y1을 빼면 변화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다.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b의 x2고 a 플러스 b의 x1이고 x2에서 x1이니까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마이너스 a가 되겠고 이것도 마이너스 bx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a는 지워지고 b하고 x2에서 x1만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b로 모으면 이제 x2 빼기 x1만 남는다. 그래서 요것도 지워지겠네. 그죠? 요것도 지워지고 요 b가 기울기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죠? 요것이 바로 기울기다. 그죠? 기울기는 아주 중요한 거죠. y 이꼴 x 제곱이에요. 그죠? 내가 1을 대입하면 x에다가 여기 1을 대입하면 y도 1이고 1을 대입하면 4가 되겠어요. 그죠? 2, 4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1에서 0을 빼고 1에서 0을 뺀다. 그럼 1이니까 그죠? 요거는 2에서 1을 빼는 거예요. 그죠? 2에서 1을 빼고 그 다음에 4에서 1을 빼면 그죠? 저는 이렇게 1분의 3이 나오죠. 3이 나온다. 이제 시점이에요. 그죠? 0에서부터 2가 변했고 0에서부터 4로 변했다. 그러면 이거는 2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x제곱의 변화율의 일반 공식이다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기준점이 x0, y0고 x0의 제곱이죠. 그죠? 델타만큼의 변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본 것 같이 델타 x분의 x에다가 x제곱 플러스 델타 x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원래의 값이죠. 그러면 요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x제곱 요거 제곱해 보세요. x제곱 플러스 2의 델타 x의 x제곱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다. 그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이니까 x제곱에 요거는 지워지겠죠. 나중에. 그러면 2x의 델타하고 델타 x의 제곱만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델타 x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지워지는 거죠. 한 개씩. 여기 1만 남는 거죠. 그죠?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델타 x다.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한계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한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한 단위를 말한다. 마지막 한 단위의 변화율. 그죠? 마지막 한 단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학교 옆에 맥도날드 햄버거가 생겼어요. 그죠? 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면 우리가 이제 세트로 시키게 되면 햄버거도 주고 감자도 주고 이렇게 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햄버거를 먹고 또 감자도 동시에 먹죠. 막 배고프니까 막 우걱우걱 먹어요. 그죠? 너무 맛있어. 처음에 먹으면. 그런데 야, 우리가 햄버거 2개 먹기는 좀 벅차지만 먹을 수는 있죠. 그죠? 이제 막 처음에 너무 맛있었고 좋아. 그죠? 근데 감자도 먹고 콜라도 먹고 이제 한 개 빅 사이즈로 먹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배가 부르다. 이제 어떤 친구가 같이 먹는 친구가 감자를 남겼어. 야, 그죠? 그러면 이제 감자를 더 먹어주는데 내가 마지막에 먹는 이 감자, 그게 마지막에 한계 변화율이에요. 한계라는 것은 내가 마지막에 먹는 그 감자를 먹었을 때가 한계 x고 감자를 먹었을 때 얻는 효용, 내가 배부르죠. 그게 바로 y의 값이다. 그죠? 내가 예를 많이 듣는 게 제가 살던 왕십리에 가면 그 크리스피 도너츠라고 있어요. 크리스피 도너츠. 야, 이거 제가 한 10년 전에 먹어봤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도너츠가 있나? 그죠? 한 10년 된 것 같은데 5년? 크리스피 도너츠 여러분 한번 먹어보십시오. 거기 가면 이제 플레인이라 그래가지고 7,500원 주면 10개 줘요. 그죠? 이렇게 좀
7개, 8개, 10개 주는, 6개, 6개 주는 셋들을 하면 좋죠. 너무 맛있어. 처음에 아주 달아요. 그죠? 크리스피. 이제 한 개 먹으면 맛있고, 내가 한 5개까지 먹어봤어. 더 이상 먹으면 너무 막 달아서 질려.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먹는 이 크리스피 도너스, 그게 바로 한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먹는 걸 말한다. 그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한계다. 미분계수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다. 이 접선의 기울기는 요걸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 접선이다. 곡선에 접하는 이 직선에 접할 때 요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고 미분계수다. 또는 순간 변화율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수학적 정의다. 델타 x분의 델타 y다. 델타 x가 이제 0으로 수렴할 때, 그죠? 그렇게 돼 있다. 이제 x 제곱을 한번 보면 미분계수에서, 그죠? 델타 x를 0으로 가도록 취하면, 그죠? 요게 델타 x가 0으로 간다고 간주한다 이 뜻입니다. 그죠? 델타 x가. 그러면 요 2x만 남는다. 그 뜻이죠. 그죠? x만 남는다. 도함수와 미분이다. 여기 보면 f'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요게 도함수. 요게 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x, 독립변수 x는 투입되는 변수라 그랬어요. 투입되는 변수다. 그 다음에 미분계수 값 사이의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걸 도함수, 미분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로부터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이라고 한다. 됐어요. 그죠? 이거 미분은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죠? f 프라임, y 프라임, dy, dx 이거 다 같은 미분을 말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이라고 읽는다. 그죠? 함수의 이름 f 프라임 또는 y 프라임. 그죠? 그래서 dy, dx. d가 디리버티브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분이다. 그죠? fx가 y라 그랬죠. x의 제곱은 어떻게 하느냐? 그죠? 2x의 제곱이다. 그죠? 요거는 이제 미분 규칙에 가면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하게 되면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앞에 있는 2가 앞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죠? 내려오는 거다. 2의 x에 2 빼기 1이다. 그죠? 그래서 x에 n을 미분하라. 이렇게 하면 여기 앞에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n에 x에 n 빼기 1. 요게 제일 중요한 공식입니다. 오늘 수업에 제일 중요하니까 꼭 외우세요. x에 n을 미분해라. 그러면 밑에 있는 그 n이 앞으로 나오고 n에서 1을 빼주면 된다. 그죠? 가장 중요한 미분의 공식이고 이거는 꼭 외워둬야 됩니다. F2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두 번 미분하는 게 이게 도함수다. 그죠? 이제 우리가 1개 도함수를 미분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 2x가 됐죠. 2가 앞으로 나오고 2에서 1을 빼주니까 1이 됐어요. 그죠? 1이라고 하는 거 써줘야 되는데 안 써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라는 게 이게 도함수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 1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1이 앞으로 나오면 2가 되겠고 2에 그죠? 어떻게 나오죠? 2의 x분의 1이 되겠고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2의 1의 x의
1 빼기 1이니까 0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수의 0성은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2만 남는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죠? 함수의 그래프를 알아보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진짜 숫자를 넣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죠? 요거는, 한 번 미분하면 0보다 크고, 두 번 미분하면, 아까 같이 2가 나왔죠. x의 제곱. 그죠? 이제 그거다. 그죠? 숫자를 넣어서 대입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정가함수가 있고 감소함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울기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고, 이건 기울기의 크기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건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작아지는 정가함수, 기울기가 감소하는 그래프,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x제곱의 그래프다. 그죠? 1궤도 함수는 2x, 2궤도 함수는 2, 그죠? 그거다. 보시면, f2 프라임, 그죠? f2 두 번 미분하게 되면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가 프라임, 2x일 때, 0보다 클 때, 그죠? 이것도 0보다 크고, 이쪽은 f 프라임이 0보다 작은 경우죠. x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제곱하면 1이 되고, 그죠? 여기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2는 4가 되겠죠. 그 뜻이다. x의 삼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x의 삼성 그래프가 이 그래프죠. 여러분들 한번 1을 넣으면 3이 나올 거고, 1을 넣으면 1이고, 2를 넣으면 이게 9예요. 그죠? 2를 넣으면 9다. 1을 넣으면 8이, 보자. 2의 삼성, 8이죠. 2의 삼성은 8이다. 8이 되겠죠.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넣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마이너스 8. 그죠? 그러면 이제 f 프라임을 했을 때 2의 x의 3의 x의 제곱이고 6의 x예요. 그죠? 그래서 f 프라임이 그렇게 변하는 가격을 대입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오늘은 이제 변화율, 미분계수, 도함수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은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만 불이고, 제가 대학을 졸업한 게 1994년이에요. 그죠? 저는 이제 대학교를 재수를 해서 대학 들어갔죠. 재수를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죠. 재수를 하고 온 사람들은 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이제 한번 실패를 맛봤다. 이렇게 되어서. 다음에는 제가 이제 독후감을 다시 태어나도 이길, 이렇게 고시 합격기 그걸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걸 한번 3월 16일까지는 그 내가 처음 해준 안무책이라도 하고, 4월 독후감은 다시 태어나도 이기를 하는 고시 합격기를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고 인터넷에도 구할 수 있고, 거기에 보면 대학교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시는 5급이에요. 그죠? 5급. 일반 공무원, 내가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한 10년 했잖아요, 옛날에. 국회 보좌관 4급입니다. 아주 높죠. 고시 합격한 것보다 더 빨라. 그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은 단점이, 일반직 공무원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국회의원 보좌관은 의원이 떨어지면 놀아야 돼, 같이.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일하면서 중간에 의원이 떨어지거나 또 임명권이 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나가라 하면 바로 해직이에요. 그날로. 아주 불안정한 직업이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이 당직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고 민주당도 있죠, 그죠? 이런 당에서 직원들을 뽑아요. 이제 오늘 당뇨라고 부르는데 당뇨들은 보통 한 60세 언저리가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근데 대학 동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석사를 마치고 그 친구는 이제 아직도 연구원에 있죠. 열린 우리당 연구원인데 민주당으로 들어갔어요. 걔는. 나는 이제 자유한국당도 가고 민주당도 가고 둘 다 해봤죠. 이제 결론은 여러분들이 고시를 합격해도 좋고 또 이렇게 정치권 이제 정당에서 사람 뽑을 때 들어가는 것도 좋고 이렇게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우리 경영학과 나온 사람 중에 이제 외대 그 세종대 언론인 모임이 있어요. 한 50명 정도 있어요. 그죠? 제가 다음에 만나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같이 나눠줄게요. 그죠? 세종대에 나와서 한 50명 언론인들도 있고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그죠? 이번에 매경TV 사장이 우리 세종대 영문과 대표가 되었죠. 그죠? 한국경제신문의 북퍼블리시 대표가 한경준 대표라고 세종대 80학번, 79학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세종대는 수도 여자 사범대학이었죠. 그러니까 79년도까지는 여자 대학이었어요. 선생을 배출하는 대학이다. 그래서 서울연고대, 서강대, 수도 여자 사범대, 세종대가 국내 5위의 대학이었다. 그죠? 그래서 막 우리 옛날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막 우리 세종대 앞에 그 수도 여자 사범대, 세종대를 졸업하면 다 교사가 되는 시절이었으니까 미팅하고 싶어서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된다. 우리 세종대가 종합대학으로 바뀌면서 80년도에 종합대학으로 바뀌었어요. 79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학교명도 남자 여자 대학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우리 학교에 이제 남학생이 한 60%, 여학생이 40%인데 우리가 라이덴 랭킹은 매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훌륭한 교수님들을 많이 뽑고 논문을 많이 쓰게 해서 국내 최고의 논문과 연구 중심 대학이다. 그때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세종대를 빛내주어야 되겠다. 그죠? 자부심을 가져줘도 됩니다. 우리 경영학과는 국내 4위 했었죠, 그죠? 세계적인 대학 평가에서는 우리 학교는 이제 건물이 좀 작고 이래서 이제 뭐 다른 평가에서는 국내 평가에서는 좀 낮지만 중학년부터 작년부터는 연구 학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논문 중심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경영학과도 국내 4등 중앙일보에서 평가해요, 그죠? 그래서 진짜 뭐 THE라고나 QS가 영국이나 미국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기관인데 경영학과는 국내 4등이다. 그죠? 종합평가로 하게 되면 항상 국내 10등 정도 세종대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국내 10위 정도의 우리 세종대학이 좋은 대학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우리 언론고시반도 있고 또 CPA 반도 있고 또 뭐 사법고시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법고시반이 지금 로스쿨 반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세종대 출신의 로스쿨 변호사 합격자가 16명쯤 됩니다. 호텔 경영학과 나온 친구는 로스쿨이 되기 전에 아예 그냥 사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또 변리사까지 합격해서 아주 막 훌륭해요. 그죠? 어려운 고시를 2개나 합격했어. 대학을 들어온 이상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했던 그 공부의 성적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열정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600명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제 친구 이제 미국 MIT 대학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했지만 그 친구들은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저는 국내 대학을 나왔지만 계속 공부를 해서 미국에도 공부도 잠깐 했지만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살았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 이제 고시를 합격 못 해가지고 이제 대기업 갔다가 또 언론사도 갔다가 미국에 공부도 하러 갔다가 또 국회에서 한 10년간 일도 하다가 세종대학에 왔죠. 그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다. 그죠? 열의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죠? 그 무엇보다도.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한 30%밖에 안 된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아마존에 취업한 친구가 있는데, 문과를 졸업하고 전자통신공학과를 가서 코딩을 잘해가지고 아마존에 취업했어요. 연봉을 2억 받는다는 거예요. 아유, 뭐,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받고, 뭐 교수보다 더 많이 받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친구는 전자공학과 졸업하고 교환학생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도 교환학생을 가거나 또 카투샤로 가거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하십시오. 미국이나 해외에 가서 그런 경험을 꼭 해봐야 된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갔다가 너무 좋아서 아예 그냥 미국의 대학원을 갔어요. 조지아 공대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경영학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하십시오. 테크노크라트. 그죠? 경영학을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회계, 재무, 딴 사람들이 못 배우는 거. MBA를 하더라도 공대들보다는 우리가 회계나 재무 지식은 훨씬 뛰어나야 되겠어요. 그죠? 수학도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거다. 그죠?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수학이 또 어렵고 재미없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쉽고 재미있게 하겠고, 시험도 반은 수학 문제, 반은 경제 신문 내가 스크랩 하라고 하는 거 있죠. 내가 카톡방에 올려주는 거 거기서만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 열심히 하시고, 1997년도 IMF 이후에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다. 그죠? 내가 올려주는 신문도 많이 보고, 또 한국경제신문이나 매경이나 한 달에 7,500원밖에 안 해요. 신문 구독료가. 절대로 스타벅스 가서 커피 먹지 말고 그런 돈 아껴서 경제신문을 하나 구독하십시오. 그죠? 경제신문을 하루에 2시간씩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뭐 있나. 모르는 단어는 네이버도 찾아보고 구글도 찾아보고, 정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러면 경제 지식이 쌓일 거고, 노트를 하나 마련하세요. 그 숫자나 데이터가 나오면 받아 적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 1650, 삼성전자는 액면가가 100원짜리입니다. 삼성전자 그 기사를 나오면서 통계, 올해 2020년도엔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 숫자를 많이 알아놔야지 되겠다. 자, 열심히 공부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